이번에는 우리가 햄버거 메뉴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햄버거 메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앱에서 보면 타이틀 왼쪽에 자, 세 줄짜리 햄버거 모양 아이콘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누르면 자, 바로가기 메뉴가 딱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스르륵 하고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햄버거 메뉴를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자, 이거를 기본 화면으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자, 여기 스타트 메뉴를 눌러보고요. 자, 여기 보면 첫 화면으로 만들어줄 화면 중에서 화면 유형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되어 있죠. 밑으로 내려가 보면 자, 여기 우리 만들었던 것 중에 하단 탭에 해당하는 거네요. 바텀 내비게이션 액티비티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풀 스크린 액티비티라고 해서 전체 화면을 나타내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스터 디테일 이런 것도 있고요. 로그인 화면. 자, 그다음에 다른 것들 막 여러 가지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중에 내비게이션 드로어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사실 이제 이 첫 화면을 만들 때 이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우리가 원하는 입맛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입맛에 맞게 원하는 형태대로 만들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엠프티 액티비티 상태에서 일단 만들어 놓고 그 화면을 우리가 수정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거죠. 근데 일단 지금 여기서 이 햄버거 메뉴가 자동으로 만들어질 때 그때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기 위해서 내비게이션 드로어 액티비티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해볼 거예요. 자, 넥스트 누르고요. 자, 여기에 이름을 마이 드로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 마이 자는 빼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피니쉬 눌러봅니다. 자, 이렇게 생성한 거를 한번 실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먼저 볼 거고요. 이렇게 그 자동으로 만들어진 화면이 동작하는 거와 동일하게 우리가 이 책에 샘플 소스 프로젝트가 있죠. 그래서 그 소스 프로젝트는 약간 변형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것처럼 프래그먼트 1, 2, 3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자, 우리가 바로가기 메뉴에서 선택을 하면 그 프래그먼트들이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변형을 시켜 놓은 건데 자, 그렇게 변형을 시켜 놓은 데서 출발을 하시면 훨씬 이야기가 쉬우실 거예요. 근데 자동으로 만들어진 거는 코드가 약간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정하는 게 조금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코드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지금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실행을 해보죠.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 자, 이거를 바로 에뮬레이터 쪽으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을 실행을 했고요. 자, 화면이 뜨는 거를 한번 보면 되겠네요. 자, 앱이 딱 실행이 됐는데 이렇게 보이죠, 그죠? 여기 보니까 저 가운데 영역이 이제 화면 보이는 영역인 것 같고요, 그죠? 사용자한테 보여줄 화면.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저기 플로팅으로 떠 있는 버튼이 있죠. 플로팅 액션 버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자, 이걸 누르면 뭔가 동작하게 이렇게 합니다. 스낵바가 보이네요, 그죠? 지금은 아무 기능이 없는 것 같고요. 스낵바만 잠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 이런 버튼 넣는 게 아주 간단하게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이 필요할 때 추가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옵션 메뉴가 있죠. 옵션 메뉴가 지금 땡땡땡으로 가려져 있고 세팅스라고 하는 자, 메뉴 하나만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타이틀이 있고 왼쪽에 햄버거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면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햄버거 메뉴를 통해서 나타나는 요 화면을 구성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상단에는 이미지하고 요 정보, 텍스트 두 개를 넣어놨고요. 요거는 이제 메뉴 형태로 해서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메뉴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선택할 수 있다. 자, 그럼 요거를 갤러리 선택을 해보면 자, 이렇게 갤러리 타이틀로 바뀌고 요 화면도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 화면 각각의 화면이 프래그먼트로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거 짐작할 수가 있겠네요. 자, 동작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왼쪽 상단에 슬라이드로 나타나는 이 바로가기 메뉴를 붙이고 싶다라고 하면 자, 이런 형태로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게 소스 코드가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프로젝트로 일단 돌아와서요. 자, 여기 가서 보면 자, 자바라고 하는 거 밑에 패키지 밑을 보면 메인 액티비티가 있고요. UI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가보니까 엄청 많네요. 그죠? 자, 갤러리라고 하는 데 가봤더니 갤러리 프래그먼트, 갤러리 뷰 모델이라고 있네요. 뷰 모델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뷰 모델로 가보면
뷰 모델이라고 하는 걸 상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갤러리 뷰 모델 이렇게 해서 텍스트라고 하는 걸로 해서 라이브 데이터 이렇게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우리가 뷰 모델이라고 하는 걸 쓸 수도 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필요하면 같이 한번 볼 거고요. 자, 우리 갤러리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게 구성이 돼 있고 갤러리 프래그먼트의 뷰 모델 이렇게 해서 설정된 거를 볼 수가 있네요. 아, 이게 프래그먼트로 구성됐고 온크리에이트 뷰라고 하는 거 안에서 이렇게 인플레이션 해서 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할 수가 있죠. 뷰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observe라든가 뭐 이런 자 함수를 사용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걸로 요 각각이 구성됐다. 그러면 요게 각각이 바로가기 메뉴에 있는 메뉴다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아까 여섯 개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그걸 위한 각각의 프래그먼트를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거 볼 수가 있고요. 메뉴 액티비티로 가보면 그 각각의 프래그먼트를 띄우는 뭔가가 자, 있겠죠. 그죠? 자, 여기 보니까 별다른 게 없어 보이네요. 자, 그러면 자, 요거를 일단 닫아 놓고요. 이제 화면 레이아웃을 한번 가서 볼게요. 그러면 액티비티 main.xml 한번 가서 봅니다. 자, 여기 가서 메인 액티비티에서 보면 액티비티 메인이라고 하는 게 set content view로 해서 서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화면 레이아웃을 한번 확인을 해볼 때는 액티비티 main.xml부터 시작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 가서 보니까 드로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아, 우리가 기본 레이아웃 중에서 보지 않았던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비게이션 드로어를 위해서 드로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놨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fits system windows라고 하는 속성도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딱 화면에 맞도록 자, 보여줘라라고 하는 뭐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에 include라고 하는 태그를 쓸 수도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layout이라고 되어 있고요. app main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 include라고 하는 태그를 쓸 수도 있고 이러면 다른 XML 파일의 내용이 여기 들어가도록 만들 수 있구나. 자, 화면 전체에 대해서 app main이 들어가도록 한다. 그러면 app main.xml 한번 가보면 요 내용이 화면 전체에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네요. 보니까 코디네이터 레이아웃이 있고요. 앱바 레이아웃. 좀 익숙하죠? 툴바가 있고 밑으로 가니까 자, 여기 다시 인클루드를 해서 컨텐트 메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플로팅 액션 버튼이 있네요. 자, 그러면 컨텐트 메인이라고 하는 게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 상단에 액션 바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시 액티비티 main.xml로 가보면 그 아래쪽에 내비게이션 뷰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얘는 화면에 지금 보이고 있는 게 아니라 자, 왼쪽 상단에 있는 버튼을 눌렀을 때 보이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앱바 메인이 화면 전체를 나타낸다. 컨텐트 메인으로 가보니까 자, 프래그먼트가 이렇게 추가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네요. 그죠? 호스트 프래그먼트라고 해서 첫 화면으로 보이는 프래그먼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각각의 프래그먼트를 얘기하는 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 자, 여기 뭐죠? 내비게이션 뷰라고 하는 거 한번 가볼까요? 저기 내비게이션 뷰로 가보니까 저기 헤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내부 자 헤더 메인으로 되어 있네요. 자, 여기 있죠? 여기 가보면 이게 자 바로가기 메뉴 보였을 때 상단에 보이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이는 건 어떻게 돼요? 자, 하단에 보이는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메뉴를 통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액티비티 메인 드로어라고 하는 메뉴로 구성이 됐네요. 메뉴로 가보니까 액티비티 메인 드로어가 됐죠. 자, 여기 가보면 자, 아이디로 해서 이렇게 메뉴가 6개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메뉴를 이렇게 추가를 해놓으면 이 아이디 값이 있고요. 이 메뉴 추가된 걸 가지고 이제 메인 액티비티에서 그 기능을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로 다시 가보면 자, 메인 액티비티에 여러 가지 기능들 동작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툴바 설정하는 게 있고요. 플로팅 액션 버튼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로팅 액션 버튼은 아래쪽 하단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드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를 참조를 했고요. 내비게이션 뷰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참조해서 설정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navigation.find nav controller라고 하는 거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다음에 자,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라고 하는 내비 컨트롤러라고 하는 게 있고 내비게이션 UI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설정하는 거를
볼 수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M 앱바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해서 빌더에다가 이렇게 메뉴들을 넣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드가 이런 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서포트 내비게이트 업이라고 하는 것도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거 대충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걸 이제 실제 다시 수정을 하려고 그러면 그 위치에 맞는 것들을 찾아서 그 부분을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프래그먼트 3개를 가지고 넣는 경우, 그런 경우를 위해서 자, 프로젝트 파일을 소스 코드 안에 포함시켜 놨으니까요. 자, 책을 보면서 자, 그런 내용을 이해해서 자, 내비게이션 드로어라고 하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대로 수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책에 있는 대로 한번 쭉 입력을 해가면서 한번 넣어 보시면 됩니다. 책에는 우리 얘기한 것처럼 프래그먼트 1, 2, 3을 넣어서 그걸 눌렀을 때 자, 프래그먼트가 바뀌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놨으니까요. 훨씬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비게이션 드로어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충분히 책에 있는 소스 코드를 따라가면 만드실 수 있으니까 그 형태대로 한번 꼭 입력해서 동작하는 형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자, 둘째 마당의 5장 부분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